속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소비 쿠폰 소식 다들 손꼽아 기다리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들이 많아요. 정부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인 만큼 그 내용도 더욱 정교해지고 현실에 맞춰 개선되었습니다. 싹 바뀌어서 결국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슬픈 소식도 있네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누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소비 쿠폰을 수령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2차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2차 소비 쿠폰에 대한 따끈따끈하고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려는 이번 2차 소비 쿠폰. 과연 그 혜택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혜택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 소중한 쿠폰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상자부터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죠?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90%라는 기준이 단순히 개인의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로 가구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즉, 한 가구 내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가구가 전체 국민 소득 분위에서 하위 90%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외벌이 가구와 부부가 함께 버는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원 구성이 다른 가구에 따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가구 상황에 맞춰 면밀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처럼 여러 소득원이 있는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정부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죠.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산 기준까지 세심하게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안타깝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대략 시세 30억 원 정도의 고가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공시가격 기준으로 26억 7천만 원을 넘는 1주택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시세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이나 다양한 투자금을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소비 쿠폰의 정책 목표, 즉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나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청년 세대나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수성을 정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한 1인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에 보정이 들어갑니다. 즉, 일반적인 가구 기준보다는 1인 가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1인 가구분들은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꼭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1인 가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고독한 청년층의 삶과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어주려는 세심한 배려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정말 솔깃한 금액이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가족 구성원 수대로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라면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 40만 원이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외식 한두 번 혹은 생필품 구매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이런 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담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딱 한 달하고 며칠 더 주어지는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미루지도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되 마감 기한은 절대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겠죠? 특히 10월 31일 오후 6시가 지나면 단 1분이라도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니 마감 시간과 날짜는 여러분의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나 깜빡하고 지나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니까요. 신청 주체는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다시 말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 쿠폰의 투명하고 올바른 지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식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 모바일 앱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통 24시간 운영되므로 직장인 분들도 퇴근 후나 주말에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열어두어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신청 첫 주, 즉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이면 목요일, 그리고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분들은 24일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본인의 요일제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9월 27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요일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여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초기 혼잡을 피하고 싶거나 빨리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요일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고, 붐비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일제가 풀리고 나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일제를 두는 것은 특정 시기에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급수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 또는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그리고 요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평소에 자주 쓰는 카드나 익숙한 결제 방식을 고르는 것이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사의 혜택을 이용하고 싶다면 해당 카드사로, 아니면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 편리하게 쓰고 싶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하는 식이죠. 이처럼 다양한 지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소비 쿠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소중한 소비 쿠폰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안타깝게도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고 해요. 즉 11월 30일 밤 12시가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쿠폰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 이 날짜를 절대 잊지 마시고 11월 30일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이 임박해서 한꺼번에 사용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미리 사용하여 알뜰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소비 쿠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의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동네 식당, 미용실, 옷가게,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할 텐데요. 혹시 특정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방문하려는 가게가 소비 쿠폰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도 앱에서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이라는 필터나 표시가 되어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꼭 한번 검색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 쿠폰의 본래 취지, 즉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내가 과연 대상자가 맞을까? 혹시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면 어떡하지? 그 같은 걱정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사전 안내 및 확인 방법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앱 등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누리집 www.ips.go.kr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9월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그리고 상세한 신청 방법 등 소비 쿠폰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1차 소비 쿠폰 때 이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번 2차 소비 쿠폰 관련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인가요? 스마트폰 알림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소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내가 소비 쿠폰 대상자인지 아닌지 대략적인 예측과 판단이 가능하겠죠? 혹시 건강보험료 기준이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지급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거나
나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상자였다거나 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해 신청 및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본인의 자격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신문고 http://epopl.go 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 신청도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러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거나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련 종합민원은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번 없이 110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나 금융소득과 관련된 문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의 채널이 운영되니 각자 궁금한 내용에 맞춰 적절한 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비 쿠폰에는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분들도 소비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복무지에서 해당 지자체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복무지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부대 내 군마트 PX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카드를 수령하면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현역병 복무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부대 내 행정반이나 지휘관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쁜 훈련 중에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 2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2025년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에게도 소비 쿠폰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늦게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니 출산 가구는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F-6 비자 결혼 이민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분들도 건강보험 자격 등에 해당된다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이니까요. 자, 오늘은 2차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꼼꼼하고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누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 기한과 사용처, 이해 신청 방법 등 주의할 점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이 여러분의 가게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침체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꼭 혜택 챙겨가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우리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혜로운 부자 생활을 응원하는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